어제 개정된 공적부조에 관한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운호가 3년 3개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1.5세 생명공학 전문가인 조셉 김의 바이오 기업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이 인종으로 승객을 차별하고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신고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대학에서 성범죄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오늘 대선 후보 TV 토론에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경범죄 처벌을 완화하는 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뉴욕시의 소환장 발부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법원에 파산 신고를 신청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KBTV 뉴스9 박정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정부 보조 수혜자 규정에 대한 긴급 세미나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월 27일 개정돼 본격 시행되는 정부 보조 수혜자 규정은 이민자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참석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법 전문가들이 나서 조언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뉴욕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이민자 보호교회 주관 시민참여센터 후원으로 개정된 정부 보조 수혜자 규정이 영주권과 비자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정부 보조를 받았던 분들에게 큰 충격이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긴급 설명회를 갖고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영주권자들은 누구든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공적 이 부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다만 영주권을 받기 이전의 분들은 준비해야 될 내용들,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정부 보조 수혜자란 퍼블릭 차지, 즉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람 혹은 수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개정된 이런 정부 보조 수혜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자 신청을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이 2월 24일 곧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영주권 신청자, 비이민 신청자, 미국을 180일 이상 떠나 있다 돌아온 영주권자입니다. 단 영주권 갱신자, 임산부, 난민, 21세 미만 수혜자와 시민권 신청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안 된다 이런 거는 아세요.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면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받지 말아라라는 것들. 근데 거기에 나오지 않은 혜택들이 있어요. 주정부에서 하는 혜택들. 그러면 나온 혜택들은 받지 말라는 걸 알겠는데 안 나온 혜택들은 그러면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는 영주권자인데 또는 내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데 그러면 영주권자도 이 법규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네? 시민권자 아이가 받으면 부모한테 퍼블릭 차지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기존과 달라진 개정법은 서류로만 정부 보조 수혜자 문제를 해결했으나 이번 이민국이 정부 보조 수혜자 규정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비현금성 정부 보조 혜택, 즉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어 적용 부분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이민과 비자 신청을 거절하는 시발점을 마련한 데 있습니다. 적용되는 이민 신청서는 영주권 신청과 수속, 비이민 신분 연장 등 변경에 있습니다. 지금껏 정부 보조 대상자들은 자급자족이 힘든 지체장애인들, 입국 후 3년 동안 1년이나 지정 공공 혜택을 받은 사람, 개정 전 2월 24일 수령된 비현금성 정부 보조 혜택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이민 스폰서나 이민 신청자 가족이 받은 보조 혜택에는 이민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규정상 문제되는 정부 보조로는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빈곤층 임시생활보조금, 연방주 로컬 현금 혜택, 응급 메디케이트, 21세 미만 메디케이트, 푸드 스탬프 등은 규정상 문제가 됩니다. 개정된 정부 보조 수혜자 규정은 복잡하니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시민참여센터가 운영하는 24시간 무료 이민정보 한라인인 646-450-8603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3년 3개월이나 뒷걸음치는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이민 신청자들은 대기 기간이 늘어나 체류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0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에 2017년 1월 1일이라는 새로운 우선수속 일자가 설정됐습니다.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전달 오픈 상태에서 3년 후퇴된 것입니다. 취업 3순위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 역시 2019년 1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린 상태입니다.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즉시 문호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 승인 접수일이 2017년 1월 1일 이전이 아닌 경우 최소한 4월까지 승인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신분 조정 신청 접수는 3월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2월에는 접수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비숙련공 그리고 숙련공 그리고 우리 H1B 비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진행하고 있는 학사 학위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취업 영주권에 있어서 이제는 그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하지 못하고 모두 합법을 계속 유지하면서 문호가 다시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3월 달부터입니다. 이에 반해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 승인 판정 우선 일자는 2019년 3월 1일로 고지돼 전달보다 3개월 개선됐습니다. 사전 접수일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 2순위와 4순위, 투자이민인 5순위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 접수일 모두 오픈됐습니다. 한편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사전 접수 허용일에서 진전과 동결이 뒤섞여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의 경우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4달가량 진전했지만 그 밖의 순위들은 동결되거나 1달에서 2달 진전 수준에 그쳤습니다. 단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비자 발급 우선일자만 전달과 동일하게 오픈됐습니다. 국무부 비자국이 이번 영주권 문호에 대해 조만간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해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우려가 큽니다. 한인 1.5세 생명공학 전문가인 조셉김이 이끄는 바이오 기업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들의 희망의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1.5세 조셉김은 바이오 기업 이노비오 대표이자 독감, 지카, 메르스, 에볼라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위협해온 바이러스들에 대항하는 획기적인 백신 개발에 주도해낸 성공한 생명공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김 박사가 운영해온 바이오 기업 이노비오 제약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항하는 백신을 개발, 임상시험에 성공해 올여름 백신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유전자 DNA 분석 플랫폼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 분석에 성공, 수시간 만에 신종 코로나 합성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이미 전 세계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개발 중이며 미국 생명공학회사 모더나, 한국정부 국립보건원, 존슨앤존슨도 얀센과 미 보건부와 손잡고 코로나 백신 개발 협정을 맺어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노비오 임상시험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글로벌 연합체인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에서 $900만 개발 지원금을 받는 듯 이노비오 대표 조셉 김의 의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회사들의 노력과 연구진들의 열정으로 코로나19를 완벽히 퇴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뉴욕 플러싱 지역의 아시안 회피 택시 승차 거부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이 승객을 차별하고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와 기존에 만연해 있던 인종차별 불법 승차 거부가 기승을 부리자 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불법 승차 거부하는 택시 운전자는 1차 위반 시 $300의 벌금을 2차 위반 시 $500의 벌금과 면허 정지가 되며 최종 3차 위반 시 면허 취소와 3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이번 캠페인에 제작된 광고에는
인종과 목적지에 따른 차별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 광고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 공공장소, 웹사이트 등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택시 리무진국은 2018년부터 택시의 고질적인 차별적 승차 거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승차 거부로 인한 면허 정지 286명, 28만 4천 달러의 벌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됐으며 택시 운전자 18명이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택시 승차 시 인종차별 불법 승차 거부를 당하셨다면 번호 311로 신고하면 됩니다. 뉴저지주 대학에서 강간 등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간 피해는 총 166건 접수되는 등 데이트 폭력도 4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8년 뉴저지주 28개 4년제 대학의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 사례는 2017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강간은 18건 더 발생해 166건을 기록했으며 성추행의 경우 94건을 기록해 2017년에 비해 47% 늘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트 폭력이 45건으로 47% 늘었고 스토킹 127건, 가장 내 폭력 247건 등 각종 성범죄가 대학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분리했을 때는 러커스 대학교에 가장 많은 33건의 강간 피해 사례와 14건의 성추행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도 2018년 13건의 강간, 21건의 성추행을 기록해 성범죄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례에 대한 전체적인 증가가 미투 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이제껏 피해 사실을 숨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성폭력 방지 연합 측도 실질적인 성범죄 피해가 늘어났기보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용기 내어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오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대선 후보 TV 토론에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마이크 블룸버그의 양강 구도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블룸버그에게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3월 3일 14개 주가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 경선 레이스에 합류하기 전 MBC를 통해 생중계되는 오늘의 TV 토론이 마이클 블룸버그의 대선 데뷔 무대입니다. 전국 10%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4차례의 여론조사 기준에 적합하여 이번 토론에 참석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19%의 지지율을 기록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31%의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 12월 4%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주자들은 블룸버그 전 시장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선 뉴욕시장 재직 시절 흑인과 라틴계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불심 검문 강화 정책, 성희롱 발언 및 여성 차별 대우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의 돌풍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경범죄 처벌을 완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 경범죄자 소환장 발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뉴욕시경이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경범죄에서 일반 규정 위반 수준으로 수준을 낮추고 형사 처벌 대신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후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방뇨, 절도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범죄에 대한 행위에 대해 법원 출두를 요청하는 소환장 발부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16만 8,600건이었던 소환장 발부 건수는 2017년에서 2018년 8만 4,035건으로 49% 감소했습니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0년 전통의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수백 건에 달하는 아동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법원에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걸스카우트, 아람단, 해양소년단 등 어린이 청소년 단체 중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델라웨어주 법원에 연방 파산법 11조에 의한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전직 지도자 7,800명이 지난 72년간 아동 성학대와 관련이 있었고 1944년부터 2016년까지 약 12,000명의 성폭력 피해가 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런 성범죄 사건들이 보고됐음에도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브랜드 이미지 및 보이스카우트 정신에 어긋나기에 내부적으로 범죄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이들이 파산 신고를 한 데 따라 각 나라별, 로컬 연맹들의 이미지 추락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파산 신고 전 웹사이트를 통해 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단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에 죄를 통감한다 밝혔지만 이번 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는 지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주말 계속되는 비로 인해 강수량이 상승한 미시시피주의 펄리버 주변으로 300만 명의 사람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 400마일 강 주변의 일대가 침수됐습니다. 이번 홍수로 잭슨 쪽 강수량은 37핏을 기록했으며 이는 1979년 만에 43피트에 준하는 최고치를 기록했고 1,200여 채의 집이 손상됐습니다. 미시시피주 공무원들은 16번의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동남 지역에서 2에서 4인치 정도 비가 더 내릴 예정이라서 상황이 호전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용커스 경찰이 18일 뺑소니 사고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1월 10일 새벽 용커스 노스 브로드웨이 애비뉴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76세 노인을 치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 화면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차에 치인 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건 후 출동한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심각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 경찰이 묻지마 폭행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 백가 3회 애비뉴와 브로드웨이 사이에서 햄버거 봉투를 진 용의자가 지나가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던 행인을 벽으로 밀치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미 지난 2주 전 오후 2시 40분경 2700 브로드웨이 맥도날드 앞에서 햄버거 봉투로 지나가던 행인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이 있었고 경찰은 동일 용의자를 보고 수배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가 직장 내 성차별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내 모든 기업에서 주정부가 개발한 차별, 괴롭힘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희롱과 성차별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성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민사소송 공소시효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뉴저지 포트리 소재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 건립 2주년을 맞아 미술작품 공모전이 열립니다. 참가 대상은 버겐 카운티에 사는 7학년에서 12학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위안부 이슈를 주제로 하는 미술작품을 오는 4월 30일까지 YCFL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수상작품은 6월 초에 있을 위안부 기린비 건립 2주년 기념식에 전시됩니다. 재외동포단이 2020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모국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역사, 문화를 체험하기 위함으로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월 29일에서 8월 4일까지 각각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 학생으로 4월 1일까지 재외동포재단의 코리안 단넷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뉴욕시 프리K 입학 신청 마감이 내달 16일로 다가온 가운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뉴욕시 교육국과 구 시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입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질의 문답이 진행됩니다.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스쿨 웹사이트 또는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뉴욕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민선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을 모시고 2019년을 뒤돌아보고 2020년 박물관 운영 계획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박물관이 지난해 3월 1일 열었잖아요. 벌써 10개월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오프닝 이벤트로 한지 전시회를 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굳이 한지를 이제 전시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네.
네, 한지 하면은 천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 순수 종이입니다. 당나무 껍질로 만든 이 한지는 일명 조선의 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지 작품을 할 때는요, 이렇게 물감으로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염색된 종이, 이 한지를 일일이 손으로 찢어서 하나하나 붙이면서 또 붙이면서 이렇게 인고 끈기를 가지고 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 역사 그리고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의 살아온 이야기를 모아서 들려주는 우리 박물관이 가장 처음으로 우리 후세들과 타민족들에게 보여줘야 될 이 작품이 바로 한지 작품이 아닐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지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특별히 박물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들이 시작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제일 먼저 내적으로는 저희 박물관이 내실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를 조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사회는 우리 박물관 운영을 함께 하며 또 우리 박물관에서 제일 중요한 재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모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사님들 구성하는 데 좀 주력했고요. 또 그 큐레이터라든지 이 박물관에 들어가는 어떠한 선정된 작품들,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사무국 운영하는데 또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 박물관이 앞으로 우리 한인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냥 정적으로 전시 공간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화 공간, 문화 클래스들을 많이 오픈해서 많은 이들이 와서 우리 문화, 우리 아름다운 또 역사도 배우고 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식 그 쿠킹 클래스, 그리고 또 한복 입기 체험, 또 그 요즘 아주 대세라고 하죠, K-팝 문화, 그래서 K-팝 댄스 클래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오픈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박물관이 입양인들을 위한 법안 제정에도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지금 미국에서 우리 입양인들에 대한 이 법안은 정말 휴먼 라이트,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입니다. 이 아이들이 입양을 와서 18세가 돼서 양부모님들께서 시민권 신청을 해줘야 이 입양인들이 비로소 미국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 미국에 약 3만 5천 명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본인들이 미국인으로 믿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미국인이 아닌 그러한 국제 미아로 전락이 됐고, 그중에서 18,000명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일원에도 이러한 법안으로 인한 피해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이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역사를 지키고 민족성, 정체성을 후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립됐지만, 우리 또 후손들이 이렇게 불합리적인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면서 희망을 잃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우리 입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 뉴욕시 의회 그리고 뉴욕주 상하원에서 이 연방 법안이 빨리 개정되도록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곧 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런 노력이 꼭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포커스인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선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을 모시고 박물관 운영 계획에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